일본 교과서에서 군이 강제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담은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보다 위안부가 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린 지 5달 만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일본의 교과서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위안부라고 고치겠다는 건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에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5달 만에 일본 교과서에서 사실상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표현의 삭제 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가기해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과 관련해 강제 연행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연행 대신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답변서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 유신의 중의원 의원이 종군 위안부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겼다며 종군 위안부나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고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바바 노부유키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 다마에서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 세력은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문부과학성에 지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위안부 모집과 관련된 강제성이나 일본 군이 관여됐다는 사실을 희석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과거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용했던 표현이었던 것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북한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요? 네,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했던 북한의 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내년 말까지 자격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며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건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는 일로 IOC 징계도 이러한 배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간 소식도 알아보죠. 탈레반이 정상국가 모양새를 갖추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과도 정부를 출범시키고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상국가 모양새를 갖추는데 안간히 메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탈레반은 국제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얻으려 하지만 정당성과 지원은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라며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행 아프간 탈주자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탈레반 과도 정부의 국제적인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카불 공항 운영 재개와 또 전세기 이륙을 허용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하쿠 북부 판지시르 계곡에서는 탈레반 저항군이 탈레반과 게릴라전을 펼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레반 저항군은 아프간 민족 저항 전선을 이끄는 압룰라 살레 부통령이 해외로 도주하지 않고 아프간에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타지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살레 부통령이 타지키스탄으로 도주했다는 그런 소문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저항군 모든 지도자들이 현재 아프간 내에 남아서 현재 탈레반과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앞에서는 무력해 보이는 게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에서 현재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월요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지난해 노동절보다 각각 3.5배, 2.5배, 1.8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학교 대면 수업 체계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덜 취약하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면 감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만 2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증가한 10만 1천여 명, 신규 사망자는 34% 늘어난 1,400여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원 환자의 급증은 병원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실 환자와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 아이다호, 아칸소, 엘라베마주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연방군과 의대, 또 간호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켄터키주에서는 중환자실 공간을 병원들이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실의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좋지 못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도상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백스 프로그램에 아무래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코백스인데요. 올해 코백스의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량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백스는 연말까지 개도국에 공급될 백신이 14억 2,500만 회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래 목표치는 20억 회분에, 그러니까 70%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코백스를 통해 개도국에 인도된 백신 물량은 139개국에 2억 4,300만 회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접종률 격차는 올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백신 사재기에 열을 올리면서 개도국은 극심한 백신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1차 접종률은 80%에 달하지만 중저소득 국가는 2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일부 국가의 수출 금지, 또 백신 제조사와 선진국의 양자 계약 우선주의 등이 백신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